아침에 일어나면 코드를 모두 뽑습니다. 코드를 뽑으면 전기를 아낄 수 있다고 해서 일어나자마자 뽑고 있는데 항상 하는 일이라 크게 절약되는지 비교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 보았는데 제 식비를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조금 이따 제가 생활비를 절약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 화장대가 너무 단촐하고 뭐가 없어서 조금 부끄럽긴 한데요. 제가 사실 꾸밀 새가 없어 화장을 잘 안 하고 꾸미지 않았던 행동들이 화장품을 아껴 쓰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초 화장품은 6개월마다 한 번, 색조는 정말 언제 살까 말까 한지도 몰라요. 사실 꾸미지 않아서 절약이 되는 것 같아요. 아끼다가 똥 된다고 하는 것도 많아요. 또 아까워서 그냥 쓰는 것도 많고요. 엄마가 홈쇼핑에서 샀었던 한때 인기가 많았던 헤어 오일도 사실 안 쓰다가 이번에 영상 찍는다고 너무 조촐해진 것 같아 뜯어서 써봤어요. 마트에서 10,000원 주고 산 대용량 베이비 로션입니다. 다행히 피부가 엄마 피부를 닮아서 어떤 화장품을 발라도 괜찮나 봐요. 피부가 민감한 편이 아니라서 싼 가격이나 할인이 나오면 그냥 사서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30대라는 나이가 이제 좀 관리할 때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늦기 전에 해야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건조하지 않게만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핫딜 제품이 뜨거나 내고함같이 할인을 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구매해도 싸더라고요. 이렇게 절약이 가능하답니다. 제일 오래된 화장품들은 좀 정리를 했어서 거의 유물처럼 오래된 것도 있거든요. 아낀다고 똥된 것들이 많아요. 찾아봤더니 유통기한이 2020년까지였던 화장품도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헤어오일은 유통기한이 2021년이네요. 유통기한이 2014년인 것도 본 것 같은데 아마 보고 놀라서 버린 것 같아요. 화장품을 너무 안 썼더니 쿠션 같은 경우는 그냥 리필 용기로 사용하고 있어요. 본품에 리필 용기를 장착해서 써야 하는데 본품이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답게 살긴 해야 하는데 사실 저번에 저희 엄마가 이거 보시고 또 경악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자동 반사적으로 오다가 떨어져서 잠시 이런 거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질이 공상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잘 안 사고 잘 안 버리고 잘 안 쓰고 하면 이렇게 되나 봐요. 출퇴근 이용 시에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인 저는 교통비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알뜰 교통카드는 월 일정 횟수를 이용 시에 이동한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등을 통해 혜택을 제공하는 교통카드입니다. 생각보다 절약하는 금액이 크더라고요. 마일리지 적립한 금액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0,000원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2개월 하면 240,000원을 아낄 수 있어요. 대박이죠. 요즘에 모든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다 보니까 고정 비용 중 하나인 교통비까지도 줄줄이 인상되어서 이런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여러 카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통비 절감을 위해서 알뜰 교통카드를 썼는데 알뜰 교통카드가 24년 7월에 폐지가 된대요. 저도 이번에 영상을 위해서 찾아보면서 알았네요. 대신에 쓸만한 걸 찾아봤는데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총 3가지로 기후동행카드, K패스, 더 경기패스가 있는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K패스는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 더 경기패스는 경기도에서 사는 사람이 유용합니다. 한 달에 40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정도 절감된다고 하니까 꼭 찾아서 이용해보세요. 점심은 회사에서 주는 밥으로 아끼고 있어요. 저번에 식사비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셨는데 회사 밥으로 식사를 해결해서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호박 고추장찌개, 계란찜, 우엉채 조림, 깍두기, 누룽지예요. 저는 계란찜 나오는 날을 완전 좋아해요. 이상하게 저는
부들부들한 식감의 계란찜이 좋더라고요. 저는 웬만하면 나가서 안 먹습니다. 회사 밥이 맛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서 드시거나 배달해서 드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반찬도 여러 가지에 밥 걱정할 필요 없이 준다는 것 자체로 너무나 감사하면서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밥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아니까요. 오늘 요리로는 아주 매콤한 쭈꾸미 볶음을 해 먹어보려 합니다. 갑자기 매콤한 쭈꾸미 음식이 땡겨서 준비해 보았어요. 재료는 냉동 쭈꾸미, 양파, 당근, 대파입니다. 양념 소스로는 고추장 1스푼, 고춧가루 2스푼, 양념장을 담은 통이 작아서 큰 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간장 1스푼, 올리고당 1스푼, 댓글로 액젓 대신 굴소스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셔서 이번에 제가 굴소스로 해볼게요. 굴소스 1스푼을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다진 마늘 1스푼을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지난번 영상이었던 부대찌개 양념과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빨간 양념은 이렇게 하면 되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생물을 잘 못 만지는데 이상하게 쭈꾸미는 귀엽게 느껴지네요. 촉감도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다행이었어요. 처음부터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만졌습니다. 해동된 쭈꾸미를 끓는 물에 살짝만 1분 내외로 데쳐주었어요. 물에 소금을 넣어주면 쭈꾸미의 본연의 맛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소금도 넣어줬습니다. 보기만 해도 탱글탱글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데치는 이유가 수분이 빠져나와서 볶을 때 국물이 흥건해지지 않게끔 해주는 팁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볶을 야채를 준비해 줄게요. 양파를 잘라주고 당근도 먹음직스럽게 약간 잘라주고 대파도 잘라줄게요. 손질된 양파, 당근, 대파를 골고루 볶아줍니다. 양파가 투명해지기 시작하면 만들어준 양념을 모두 넣어줍니다. 채소가 숨이 다 죽으면서 양념이 골고루 입혀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데쳐준 쭈꾸미를 넣어서 같이 휘리릭 볶아주세요. 오징어나 쭈꾸미는 너무 오랫동안 볶으면 질기고 맛이 없어지는 거 아시죠? 야들하면서도 쫄깃한 느낌으로 드시려면 빠르고 짧게 볶아야 한대요. 그래서 양념을 먼저 볶아주었습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 빠르게 볶아준 뒤 불을 꺼줍니다. 이전에 한번 쭈꾸미를 데쳐놨기 때문에 센 불로 양념이랑 야채가 어느 정도 어우러질 정도로만 볶아줍니다. 마지막엔 참기름을 둘러주고 대파로 마무리해주었습니다. 짠! 먹음직스러운 쭈꾸미 볶음을 완성했어요. 아주 빨간 게 완전 매콤해 보이네요. 실제로도 매웠어요. 고춧가루는 1스푼만 해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고춧가루 양을 조절하니 더 먹음직스러웠답니다. 그래서 찍어봤어요. 확실히 색과 양념이 더 잘 배인 모습이죠. 제가 쭈꾸미 음식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쉽게 집에서 해먹을 수 있다니 좀 신세계를 만난 기분이 듭니다. 식비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달이나 외식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외식이나 배달을 하면 기본 3만 원은 훌쩍 넘어버리잖아요. 지갑이 통장이 되는 기적이 생깁니다. 밖에서 외식으로 쭈꾸미 볶음을 먹으려 하면 가격표를 보니 쭈꾸미 1인분에 12,0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 단순 계산으로만 해봐도 쭈꾸미 500g에 8,000원인데 쭈꾸미가 20개가 들어있거든요. 약 3인분 정도? 다른 야채는 집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각각 500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2,000원? 그래서 약 1인분에 3,000원으로 4분의 1이나 아낀 셈이에요. 이렇게 더 질 좋은 음식으로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식비를 절약하면서 집밥 먹는 꿀팁 중 하나는 일주일에 외식을 한 번은 하는 것도 방법이래요. 집에서 해먹기 힘든데 꼭 먹고 싶은 음식들 있잖아요. 참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나름 간식으로 떡볶이도 먹고 붕어빵도 먹고 저 나름 잘 먹고 있습니다.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먹는 것이 제겐 외식 같기도 해요. 아니, 여러분과 이야기하며 행복하게 먹으니 외식과 다름없습니다. 힐링의 시간이랍니다. 유튜브를 하기 전엔 저는 주로 편의점 음식을 먹었고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서 하루에 끼니를 해결했어요. 구독자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유튜브를 하고 나서 좋은 장점 중 하나는 양질의 식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같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도 양질의 식사를 저렴하게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제 영상을 보며 따라하고 맛있게 먹어주셨다는 댓글을 보면 감동을 받기도 해요. 항상 제 영상을 보고 맛있게 먹었다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끔 댓글을 보면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나가서 일을 하라고 피드백을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절 걱정해주시는 마음으로 해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사실 제 빚을 보면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 나가서 일하는 게 돈 갚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체력이 된다면 나가서 투잡을 한번 뛰는 것도 콘텐츠에 담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가장 큰 바람은 사실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께는 항상 좋은 예쁜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맛있게 차린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겠다.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저를 위해 차리는 밥상을 먹으니 저를 아껴주는 것 같고 좋아요. 이렇게 맛있게 만든 요리 양념에 밥을 비벼 먹으면 아주 꿀맛이죠. 한 그릇이지만 정말 두세 그릇 뚝딱한 밥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절약하는 꿀팁을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사실 이런 것 말고도 더 있어요. 이런 게 도움이 되실까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신다면 제가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내일이면 설 명절이네요. 모두들 가족분들과 즐거운 설 지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